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부부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또 주변의 오래된 부부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향한 설렘을 잃지 않고 마치 연애 초기처럼 따뜻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공통된 아침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쌍의 부부를 만나면서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부부는 75살의 남편과 72살의 아내였습니다. 둘은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아침마다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걷는다고 했습니다. 비가 와도 몸이 좀 찌뿌둥해도 그 습관만큼은 거의 빠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으면서 어제 못다 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 안에서 하는 말과 밖에서 걸으면서 하는 말은 달라요. 걸으면 마음이 열려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에 콕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화할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오히려 말이 막힙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익숙한 냄새가 나고 오래된 패턴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새로운 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달라집니다. 새벽 공기, 바뀐 계절의 냄새,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그런 것들이 말문을 열어줍니다.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고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루틴은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남편이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아내는 과일을 자른다고 했습니다. 그 역할이 2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내가 과일 써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 소리가 없으면 아침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서 관계의 본질을 봤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상의 소리, 냄새, 동작으로 연결됩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행위에는 강력한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은 편이라는 느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된 부부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감각입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행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세 번째 루틴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대방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 같으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에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하루 전체의 감정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일상에 계속 관여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녁에 오늘 어떻게 됐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가 생깁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고 느낍니다. 사실 무관심해진 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연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아도 오늘의 이 사람은 어제의 이 사람과 다릅니다. 그 변화를 알아채려면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아침마다 오늘 어떤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당신의 오늘에 나는 관심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제가 만난 부부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은 80이 넘은 노부부였습니다. 그분들은 아침마다 서로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약 챙겨줘서 고마워요. 오늘 아침에 창문 열어줘서 좋았어요. 그런 아주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그 작은 말들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감사를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당연함이 쌓이면 관계는 식어갑니다. 아침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하루의 첫 감정이 그날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오후에 힘든 일이 생겨도 견뎌냅니다. 그 온기가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반대로 아침에 무뚝뚝하게 시작하면 별거 아닌 일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연애하는 부부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색깔은 아침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애하는 부부들의 비밀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의식처럼 반복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만들고 물어보고 감사를 말하는 것. 이 4가지를 꾸준히 하는 부부들은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발견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어떤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넬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아침이 중요하다면 저녁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의 저녁 시간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래도록 사이좋게 사는 부부들은 저녁 시간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 동안 각자의 세계에서 살다가 저녁이 되면 그 세계를 가지고 돌아와 서로에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 동안의 세계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있었던 일도 없고 딱히 할 말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부부들은 그 좁아진 세계 안에서도 이야깃거리를 찾아냈습니다. 77살의 남편과 73살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저녁 식사 후에 반드시 텔레비전을 끄는 것으로 저녁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는 행위가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우리 둘 다 화면을 봅니다. 화면을 보는 동안은 서로를 보지 않아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내가 봐야 할 건 저 화면이 아니라 이 사람 얼굴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현대의 시니어 부부들에게 텔레비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대화의 공백을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어색할 때, 서로가 불편할 때 텔레비전을 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사이에 텔레비전이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화면이 없으면 대화를 못하는 부부가 됩니다. 저녁마다 화면을 끄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습관은 두 사람 사이에 화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입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는 낮에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질감이 있습니다. 낮의 대화는 대부분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야근 챙겼어. 누구한테 전화 왔었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녁의 대화는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무엇이 좋았는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주목했던 또 다른 저녁 습관은 하루 중 고마웠던 것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늘 힘들었을 것 같은 부분을 먼저 알아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무릎이 많이 아팠겠다.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좀 지쳐 보였는데 괜찮아. 이런 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보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 신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사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되지 않은 관심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관심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 아내분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한테 오늘 많이 걸어서 발 아프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 아내분이 왜 눈물이 날 뻔했는지 이해하시나요? 그건 남편이 하루 종일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여행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발이 아플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습관은 내일에 대해 작은 기대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저 카페 한번 가볼까? 내일 저녁에는 오랜만에 그 음식 해먹자. 이런 말들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함께 기대할 내일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걱정,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미래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함께 작은 기대를 만드는 부부들은 그 어둠을 밀어냅니다. 내일도 우리에게는 함께 갈 카페가 있고 함께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잠들기 전에 루틴도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여러 부부들 중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서로의 손을 한번 잡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만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어도, 오늘 말다툼이 있었어도 그 손을 잡는 행위가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간단한 방식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두 사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침보다 훨씬 깊고 오래 남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여는 시간이지만 저녁은 하루를 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닫히느냐에 따라 그날의 감정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따뜻하게 닫힌 하루는 다음 날을 따뜻하게 열어줍니다. 차갑게 닫힌 하루는 다음 날을 어렵게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연애하는 부부들은 하루의 마지막을 절대 차갑게 닫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더욱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하루를 닫을 수 있는 저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과 저녁 루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시간, 즉 낮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 시간은 각자 알아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낮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두 사람의 관계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너무 붙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진단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붙어있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의 질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만나는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혼자 도서관에 가서 2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그 시간에 혼자 시장을 보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다시 만납니다. 2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것인데 그 2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움의 감각입니다. 아주 짧은 그리움이지만 그 감각이 만남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각자 오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들이 대화를 채워줍니다. 이것이 시니어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개념인데 저는 이것을 건강한 거리라고 부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중에 각자의 시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시간이 개인을 살아있게 만들고 살아있는 개인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만의 관심사가 없고 자신만의 이야깃거리가 없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낮 시간에 각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남편이 낮에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배우고 돌아왔을 때 아내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내가 낮에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남편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표정이 상대방에게도 전염됩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저런 눈빛을 할 수 있구나 하는 발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낮 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낮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특히 은퇴한 남편이 아내의 낮 시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언제 와, 누구 만나, 밥은 어디서 먹어 하고 연속으로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아내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의 낮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 보고해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해 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주되 그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은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시간에도 이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확인하려 들게 됩니다. 확인하려는 행동이 쌓이면 상대방은 점점 숨이 막힙니다. 낮 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도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일주일에 2번 낮에 함께 요리를 합니다. 저녁에 먹을 것을 낮에 함께 천천히 만드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듭니다. 그분들은 그 시간을 우리의 데이트 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돈을 쓰지 않아도 주방이 데이트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공동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역할이 고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아내가 요리하고 남편이 설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남편이 뭔가를 만들어보고 아내가 그것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역할이 바뀌면 그 안에 재미가 생깁니다. 역할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면을 봅니다. 남편이 요리하다가 실수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웃음이 나옵니다. 그 웃음이 관계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시니어 부부들의 낮 시간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낮을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지금까지 아침, 저녁 그리고 낮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를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갈등입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갈등이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묻혀버린 감정들, 말하지 못하고 삼켜버린 서운함들,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있다가 어느 날 작은 일 하나에 터져버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된 부부였는데 두 분이 다투는 이유가 항상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 아내가 외출할 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따로따로 물었습니다. 정말 리모컨 때문에 화가 나는 거냐고. 두 분 모두 잠시 침묵하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리모컨이 아니었습니다. 리모컨은 방아쇠였을 뿐이고 총알은 훨씬 오래전부터 장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니어 부부들의 갈등에는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충돌이라면 시니어 부부들의 갈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묵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묵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효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그 분노가 리모컨 하나에 붙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부부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은 갈등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한 갈등은 반드시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같은 갈등을 겪어도 어떤 부분은 그것이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어떤 부분은 그것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 차이는 갈등의 내용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다툼이 시작될 때 한 가지 공통된 행동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이 대화를 끊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말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인지를 잠깐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대부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말을 내뱉으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부부들에게 말의 힘은 젊을 때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뱉은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 박혀 몇 달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부부들에게는 젊은 부부들보다 더 신중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을 아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갈등을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싸움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이 생기면 그 주제에서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리모컨 이야기가 집안일 이야기가 되고 집안일 이야기가 자식들 이야기가 되고 자식들 이야기가 결국 당신은 평생 그랬잖아 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지쳐버리고 원래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싸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해결은 멀어지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싸움을 그 주제 안에서만 끝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리모컨 이야기는 리모컨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과거의 상처를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자꾸 과거 이야기가 끌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문제만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만난 부부 중에 갈등을 가장 지혜롭게 다루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다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단 나 산책 좀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30분쯤 후에 남편이 돌아오면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도 걸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고 아내도 혼자 있는 동안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그 30분이 두 사람 모두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충돌입니다. 진짜 대화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가능합니다. 시니어 부부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를 피하면 지는 것 같다는 느낌, 내가 먼저 물러서면 약해 보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갈등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해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갈등이 지나가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되지 않은 화해는 화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봉합입니다. 봉합은 언제든 다시 열립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당신이 서운했겠다. 이 말들이 진짜 화해를 만들어줍니다. 이 말들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우리는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관계를 오래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아침의 루틴, 저녁의 연결, 낮 시간의 설계, 그리고 갈등을 다루는 방법까지.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애하는 부부들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매일 상대방을 다시 선택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선택, 오늘도 이 사람에게 친절하겠다는 선택, 오늘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50년의 사랑이 됩니다. 반대로 그 선택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인 상태가 됩니다. 제가 만난 부부들 중에 83살의 남편과 80살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릎이 좋지 않아 걷는 것이 불편했고 아내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젊은 부부의 눈빛보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흘려들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의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50년을 넘게 함께 살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스며들어 이제는 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쌓아야 가능합니다.
오늘 피곤해도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말을 거는 선택, 화가 나도 상처 주는 말을 참는 선택, 바쁜 척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 이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계가 이미 너무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상대방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냉기를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부부 중에 70대 중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살다가 남편이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곁에서 간호하면서 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이 사람이 평생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아왔는지를 받고 아내는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그 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수술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술은 계기였을 뿐입니다. 두 분이 그 계기를 통해 다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서로를 다시 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위기가 와야만 소중한 것을 깨달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위기가 소중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소중함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위기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오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조용히 떠올린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오늘 이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을 바꿔줄 것입니다. 시니어 부부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불꽃 같은 것이라면 지금 이 나이의 사랑은 숯불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훨씬 오래 지속되고 훨씬 깊은 온기를 냅니다. 그 온기를 나누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식들도 다 떠났고 직장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